일단 무슨 일이든지 이게 비저블한 게 있어야 돼요. 자기가 그래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일단 나는 독서 노트라도 쓰길 권해요. 어떤 사람은 독서 노트 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필사를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사실은요, 그 지식은 다 날아가요.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.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필사하지 않으면 정말 빛의 속도로 다 날아갑니다. 본인은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. 독서 노트를 남길 수도 있고. 그죠? 강연도 그래요. 강연도 맨날 들으면 뭐하냐 이거지. 강연 들은 걸 요약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. 근데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사실은 글이고 글을 모으면 책이 돼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연 쫓아다니고 책 보고 뒤에 팔로업 과정이 없어요. 그러면 이게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요. 응? 뭐 안 읽은 사람보다 조금 낫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근데 저같이 책을 쓰잖아요? 그러면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고객들이 달라져요. 응? 응? 제가 예를 들면 뭐 고수의 질문법 이런 책을 한번 딱 쓰잖아요? 굉장히 많은 강연 요청이 옵니다. 그럼 내 지식이 더 풍요로워져요. 그 사람들로 섞이면서. 저는 뭐 애정사 같은 거 쓰잖아요? 그럼 애정사를 읽는 모임까지 생겨요. 응? 그리고 사실 내 콘텐츠는 그냥 하나의 뭐야 그냥 처음에 그 눈사람 같은 거고 점점 지식이 붙거든요. 그러면서 고객하고 넓어지고 일종의 소통이거든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무슨 노력을 하는 거지. 책 조금 읽고 강연 조금 쫓아다니고 그 아무것도 안 하잖아. 누가 오냐 이거죠. 누가 뭘 알고 오냐 이거지. 네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당신은 누군지 책으로 증명하라는 거야. 그 사람들은 증명한 거죠.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. 네네. 네. 역증명이네요. 네.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증명하면서 잘 살길 바라잖아. 가당키는 하라는 거지. 응?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 계정은 명확해요. 목표를 세우고, 그죠?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거예요. 하다 말다가 안 하는 거. 책을 보시면서 그 지식의 냉장고라고 예전에 한번 네, 강의 지식 냉장고. 네, 네. 그래서 정말 필사량이 엄청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저 역시 그 한번 필사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지금은 책을 밑줄 치고 바로 다 필사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보면 좀 이게 그 흡수가 좀 적어서 주제별로 이제 여러 개의 책을 보고 한 3권이나 5권 정도 쌓이면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그 필사한 게 흡수가 돼서 그렇죠. 생각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 어느 책에선가 이제 지식의 반응로, 용광로라는 그런 단어를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생각이 정말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재료가 들어가서 끈적끈적하게 좀 요리가 되고 그게 다시 또 나오는 시기가 필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시는 과정 그리고 네. 보실 때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그리고 정리하신 거를 또 나중에 어떻게 또 보시는지 그 과정들, 네, 네, 그 내용들 좀 궁금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어찌됐건 꼭 봐야 되는 책들이 한 달에 뭐 어쨌든 꽤 많아요. 교보고 10권 봐야 되고. 와, 그다음에 세르시오 또 이제 세르시오가 뭐 2주에 한 번씩 하지만 이제 한 권 읽으려면 대충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돼요. 신문에 독서란도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해서 막 이제 한 권 하려면 한 10권 정도 대충 봐야 돼 이렇게. 목차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. 그리고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. 그다음에 내가 책을 쓰려고 모으는 것들 있잖아요. 요즘 저는 코칭 책, 조직문화 책, 결혼 관련된 책 이런 거 쓰다 보니까 관련된 책을 막 사게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책을 읽는 과정은 대부분 경우는 되게 지루해요. 지루하고 굉장히 완만해요. 예를 들면 세리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책도 내가 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게 사실 고통스럽습니다. 그래서 막 근데 이제 아웃풋을 전달하기 때문에 표시를 많이 하죠. 이건 꼭 소개해야 되겠다라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쭉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또 그걸 해야죠. 이제 필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책을 읽고 그렇죠? 그다음에 책을 필사하는 거 과정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시간도 많이 걸려요. 근데 어느 과정을 내가 제일 좋아하냐면 필사를 딱 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일단 동화 비즈니스 리뷰 버전으로 바꿉니다. DBR은 보통 A4지로 5장 정도로 요약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보통 필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
그럼 그 조각하는 기분이야, 조각하는. 막 음, 덜어내죠. 아, 이건 필요 없어, 이건 필요 없어. 음,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해요. 그래서 시즌 1은 대충만 걸러내. 그만 2, 3일 있다가 다시 좀 다듬어요. 그걸 한 3번 정도 하면은 완전히 작품이 나와요. 음, 세리스 후에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딱 돼요. 음, 너무너무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. 이 지식이 내 지식이 돼요. 음, 만약 내가 이렇게 지금 다듬지 않았으면 이 지식은 절대 내 지식이 되지 않거든요. 그다음에 그 지식을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하잖아요. 이제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. 음. 네. 필사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그 워드로 치시는 건가요? 워드를 쳐요. 일부러. 네. 왜냐면 우리가 들어간 공수만큼 기억에 남아요. 음, 무슨 좋은 기구로 긁어올 수 있죠. 나도 에버노트나 이런 걸 내서 긁어올 수도 있겠죠. 근데 긁어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덜 남아요. 음, 그래서 전 일부러 워드로 쳐요. 음. 네. 네.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엄청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? 수십 년간 네. 그 네네. 지식 냉장고에 엄청난 데이터가 네. 많으실 텐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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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음, 사실 우리가 메모 상자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. 뭐 책 읽은 필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도 있고 뭐 강연 요약도 있고 굉장히 그게 많아요. 이렇게 여기저기. 근데 사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메모는 쓸모가 없어요. 어디에 메모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. 음, 근데 허브 앤 스포크라는 건 뭐냐면 그 허브라는 건 자전거의 중심을 허브라고 그러거든요. 음, 그래서 우리가 금융의 허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음, 허브는 중심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모든 메모는 일단 허브로 다 모아요. 허브로. 근데 스포크는 뭐예요? 그건 지식 냉장고로 하나하나 다시 보내는 거예요. 음, 아, 이거는 리더십의 좋은 사례. 아, 이건 AI의 좋은 사례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것도 굉장히 공부 과정이에요. 한 번 읽었던 거를 메모를 재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. 그럼 내 지식이 되거든요. 음, 그럼 지식 냉장고에 일정 양이 모이면 또 그게 이제 책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. 음. 음, 사는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으면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반복할 시간이 없는 거야, 그냥 막. 그리고 막 대충 읽어놓고 읽었다고 착각하는 거지. 음. 근데 그건 내 지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저는 반복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네. 보통 보자마자 까먹더라고요. 제가 그렇죠. 맞아. 보자마자 네. 까먹어요. 네. 덮으면은 네. 가끔은 그 그냥 하얘가지고 네. 그렇지, 그렇지. 제대로 맞아요. 할 수가 없는데요. 예, 예. 반복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, 언제까지 반복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. 네? 일단 나는 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책 소개를 하려면 이제 뭐 읽은 거 다듬고, 응? 하고. 그다음에 저는 강연을 많이 하니까 배운 것들은 이제 새롭게 배운 것들은 많이 강연해서 제가 좀 써먹어요. 응? 써먹고. 그다음에 이 중에 또 많은 것들은 제가 책을 쓸 때 또 원자재가 응? 응?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찌됐건 본능적으로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네. 음, 네. 그 어차피 주제별 독서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그 예전에는 책을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서평을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책을 하나 해서 요약을 한다는 게 음, 요약을 하면 그때는 좋은데 이게 또 제 머릿속에 또 안 남는 거예요. 그냥 요약을 음, 위한 서평이 되는 경우가 음, 많아서 음, 저도 그 서평보다는 최근에는 주제별 독서로 해서 같은 음, 주제의 책들을 다 보고 필사를 음, 다 음, 하고 출력해서 다 보면 이게 결국은 다른 책들인데 음, 맥락이 이제 하나씩 음. 큰 맥락으로 이제 좀 자리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주제별 독서를 저는 음, 저희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추천을 좀 음. 하고 있는데 또 작가님 생각은 주제별 독서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. 네. 난 주제별 독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. 주제라는 건 내가 꽂혀 있다는 거잖아요. 내가 그거에 꽂혀 있다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 관련된 책을 사보게 되고, 저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탁 여기 와서 꽂히잖아요. 난 사람이 늘 주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나는 그래서 주제별 독서, 주제별 관심사는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계속 그 주제를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. 네. 근데 예를 들어 한자 관련돼서는 한자 책을 쓰고 나면 나는 이미 우선순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. 음, 예를 들면 내가 처신에 관련된 책을 썼다? 그럼 처신으로 한 5년 동안 관심이 있었지만
책을 한번 쓰게 되면 나는 관심이 확 떨어져요. 근데 주제별 그 독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별로 그 유통기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유효기간을. 응? 근데 유효기간의 끝은 책을 내든지 뭔가 그걸 통해서 강연을 한번 하든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정해야지. 네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모든 걸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. 네, 확실한 거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한번 그 정리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죠. 네, 그 내용들은 참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, 좋더라고요. 네. 예전에 좋은 책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. 그때는 많은 책을 보면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다. 네, 그렇게 이제 음, 말씀을 해주셨는데, 실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, 저도 책방 가서 새로 나온 책들 보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좀 보면 너무 짜깁기한 책이나 좀 실망스러운 책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좀 좋은 책을 그래도 좀 선별할 수 있는 방법, 네, 이런 부분들도 좀 그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. 글쎄요. 뭐 제가 그 고수의 독서법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, 응? 일단 뭐 저는 뭐 그런 몇 가지 기준이 있죠. 뭐 출판사도 좀 보고. 네.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저자예요. 내가 좋아하는 저자라든지 저자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신뢰성이 가는 사람의 책을 주로 읽어요. 무슨 지리산에서 돌을 닦다 내려왔다. 난 이런 책은 절대 읽지 않아요. 네. 그렇잖아요.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는 거죠. 그런 것도 많이 보고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책의 앞하고 뒤가 제일 중요하죠. 제일 이런 책도 보면 이런데 가장 키워드가 많이 쓰여 있거든요. 이런데. 이거 보고. 그럼 서문까지만 보면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을 많이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나는 사실 서문까지만 봐도 그 책을 그냥 어느 정도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부족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기 이제 목차까지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,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읽어야지 좋은 책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말자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. 그래서 저는 신문사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본다면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다 삽니다. 그렇죠? 아니 왜냐면 그 따질 시간에, 그렇죠? 아니 보면 되잖아. 그래서 나는 일단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해. 많이 사서 많이 버리고. 응?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겨. 내가 이놈 책은 절대 사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생겨요. 내가 이 사람이 번역한 책은 절대 사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생기고, 내가 이 사람 책은 꼭 사서 봐야지 이런 것들. 많이 사야지. 그러니까 모든 유튜브도 그래요. 유튜브를 많이 봐야지 좋은 유튜브가 돼요. 책도 어찌다가 많이 사서 우리 뭐 정말 1년에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 버리거든요. 쌓아놓지 않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선관이 생기는 것 같아. 근데 그건 말로 하기 어려워. 네, 맞습니다. 네. 우선 좀 많이 봐야,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네, 만나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책도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.